오늘은 금리가 정점을 찍을 때 투자자가 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이제 거의 고점을 찍은 것 같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보합 내지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고 있을 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투자 대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합리적인 투자. 이 합리적인 투자는요, 결국은 자산 배분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자산에 올인하는, 모든 돈을 다 넣는 그런 이제 투자는 그렇게 합리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분위기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지, 이걸 고민하면서 돈을 잘 배분할 때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통상 자산을 운용할 때 주식만 또는 채권만 한 우물을 파면은 경기 사이클과 금리 사이클에 따른 운용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예컨대 호경기에 주식이 비싸지면은 싼 시기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죠. 그러나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호경기가 돼서 이제 주식이 다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채권 가격은 폭락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편 경기 사이클의 내리막에서는 주식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이 시기에는 오히려 위험이 한정되어 있고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채권 투자가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의 그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더 좋고 더 나쁜지가 이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내 자산의 배분을 잘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이제 한 방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합리적인 운용이라는 것은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주식, 현금, 채권, 그리고 다시 주식, 이런 순으로 운용 대상을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다 몰빵해 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투자가 결코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기 그 금리 사이클과 그 자산 배분의 그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제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죠. 호황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금리를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불황이 되면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좀 살리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이런 사이클의 주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주기가 뭐 딱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과학적으로 딱 그렇게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나고 보면은 항상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경제 분위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고, 어떨 때는 주식을 사야 되고, 어떨 때는 현금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고금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같이 좀 금리가 높은 시기에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이 고금리 시기에는요, 채권을 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이제 금리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돈을 빌려주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채권을 살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고금리로 인해서 가게들은 이제 부자가 돼요. 저축해놓은 현금들의 이자가 많이 붙죠. 그러니까 수익이 좋아지죠. 하지만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리는 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좀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불황이 심각해져서 경영 파탄에 내몰리는 기업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금리가 무작정 높다고 해서 채권을 무조건 사면은 그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완전히 다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채권 발행의 주체, 그 기업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 기업인지를 판단하시고 이 채권을 살지 말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고금리로 경제활동이 둔화된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엄청난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러면 예외적인 경우로 투자를 해도 괜찮지만 이 고금리 시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금리가 절정을 지나는 것 같다. 딱 지금 같은 시기죠.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좀 하락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투자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업 분석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고금리로 경제 활동이 둔화됨에 따라서 경기 대책과 금융 완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점점 이제 뭐 경제 어렵다 뭐 기업들이 어렵다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금리를 낮춰야겠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금리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활동하기 좋아지겠죠. 그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금리 시기에 주식 투자 안 한다고 기업들의 완전히 관심을 끊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지금의 경제의 이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풀어나가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불황기에 보이는 기업들의 모습은 다음 회복기에서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주식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고 채권만 사자 이게 아니고 채권에 돈은 투자하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뭐 지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뭐 이마트 같은 기업들 보면은 이마트는 지금 이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 집중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뭐 점포를 매각한다는 뭐 롯데 백화점의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유통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금난을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점포를 판다는 얘기가 들리네.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동성을 현금 확보를 위해서 뭐 온라인에 많은 돈을 썼던 과거와 달리 본업인 뭔가 오프라인 더 집중한다고 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올바른 판단인지를 이제 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잘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 기업들의 주식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편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과감한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장기 전략에 따라 업무 재검토를 철저히 한 기업은 경기 회복 단계에서 기세가 달라집니다. 지금 뭐 유통가가 힘드니까 또 건설업체도 힘들지 않습니까? 각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마다 저마다 다른 전략을 쓰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마트의 전략이 다를 거고 롯데의 전략이 다를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기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이 기업의 운명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마트가 롯데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도 있고요. 롯데가 이마트를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제 경기 회복기, 호황기에 극명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황에 각 기업의 대응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웬만한 기업들이 다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거, 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는 투자 비중은 채권을 가장 많이 가져가되 불황을 이겨내는 기업들의 모습을 관찰해야 한다. 이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저금리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릴 텐데 저랑 같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함께 공부하면서 큰 수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금리가 시작될 때 투자자가 해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진 않죠. 금리가 이제 횡보 내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금리가 서서히 다가오고 금리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이 저금리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야 됩니다. 금융 완화 정책으로 예금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수입을 받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재미가 없어. 이자 수입고 돈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하나 둘 들린다 이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에서 기업으로 소득 이전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적 수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것이 이제 수치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다 혹은 떨어지고 있다 하면은 서서히 이제 주식 투자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 얘기는 경기가 상승 기조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도 상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은 이 단계에서 팔고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배분된 자산의 운용에서 이 채권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주식의 경우에는 금리 사이클을 무시하고 주가 상승을 계속하는 고성장주가 분명히 있지만 이 채권은 금리 사이클이 절대적입니다. 뭐 이런 주식같이 뭐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이 불황 저금리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기, 금리가 낮은 시기가 오면은 주식을 잔뜩 사두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인데요. 불경기로 저금리일 때 주가가 아주 싸게 됩니다. 이 저금리기란 개인과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시기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으니까 자금 조달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비용도 적게 들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금자가 좀 참아줄 테니까 기업들은 이 싼 이자를 이제 이용해서 확대 경영, 기업의 활동을 좀 더 확장하고 활발하게 해달라는 거죠. 개인과 가계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 만큼 확실히 기업과 은행은 이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개인과 가계가 소득을 기업에 건네고 이 돈으로 분발해서 돈을 벌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금리 시기가 됩니다. 그런 것이라면 금리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죠. 반대로 소득을 제공하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실제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요. 내버려만 두어도 80% 이상의 주식은 주가가 두세 배가 됩니다. 나머지 20% 기업은 도태되거나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국면에서도 살아남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까지 오로지 주식으로 가는 거죠. 이 저금리기에 사둔 주식은 조금 값이 올랐다고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기 확대와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을 더 사야 합니다. 주식의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린 채 유지하면 됩니다. 금리 상승은 주가의 마이너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경기가 과열되어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국면에서의 일이 됩니다. 고금리 상태가 되면 기업의 이익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주식은 사기 어렵게 되죠. 경기가 과열됐다.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이제 뭐 그만큼 기업 활동도 좋아졌다는 거니까 경기가 과열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주식을 팔 때가 됩니다. 경기가 상당히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단계부터 주가 상승은 힘이 넘치기보다 신경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직 한참 살만하다고 강하게 나오는 호재는 많지만 높은 가격에 대한 경계감은 떨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고 오를 만한 주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주가가 좀 비싼데? 주가 이거 좀 거품이 좀 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들이 계속 든다는 거죠. 정부 관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기업 수익 전망, 하향 수정 등이 일어나면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호경기와 엄청난 주가 상승의 열기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락하더라도 다시 또 금방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익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섣부른 욕심으로 나는 고점을 잡을 거야, 이 주가는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울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삼성전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뭐 8만원, 9만원 막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이제 온갖 뭐 유튜브에서 그리고 뭐 기업 리포트 등에서 뭐 10만 전자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의 시장 확대와 AI 반도체의 무궁무진 성장성 이런 것들이 10만 전자를 정말 가능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지금 주가는 완전히 박살났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참, 그 남들이 다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10만 원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장기 투자자는 오래 전부터 저렴한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미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7만 원, 8만 원 팔았더라도 많은 수익이 났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에 팔고 나와주는 게 이제 바람직한 이제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나는 고점을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다.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는 오랜 시간 투자하기 때문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투자의 사이클을 다 겪을 수가 있게 되죠. 뭐 여름에 투자해서 여름에 파는 게 아니고 봄에 투자해서 겨울까지 이제 갖고 있다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가을에 투자해서 뭐 여름까지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잘 알고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투자 성공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때,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에 투자하시고요.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가열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처분해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이 이제 어떤 타이밍인지, 지금이 어느 시기에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주체적으로 투자의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판단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투자 타이밍, 이제 저금리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